어, 그 판다스 컨트리뷰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김영근이라고 하고 판다스 요만큼 찔끔 커밋을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개발을 해봤거나 뭐 코어 개발자거나 그렇진 않고요. 갑자기 발표를 부탁하셔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일단 판다스 오늘 뭐 주제가 데이터라고 해서 판다스 모르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슬라이드 하나 넣었는데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아마 거의 다 기본으로 쓰는 다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고 이게 뭐 팬더에서 따왔냐 뭐 그런데 전혀 관계 없고요. 패널 데이터 시스템에서 약자를 따와서 판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기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기여한다는 거는 사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진짜 모든 말 그대로 모든 활동을 다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좀 나눠보면은 기부하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것도 기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화, 도큐멘트 작성한다던가, 튜토리얼 만든다던가, 뭐,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오타수정까지도 포함해서 문서와 관련된 것들도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버그나 아니면 성능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 요청 같은 이슈 리포트도 기여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드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인데 코드 변경도 당연히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픈 소스에 기여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코드 커밋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코드 변경으로 기여를 하기에는 공수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으로 잡기에도 별로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시고 여기 이 프로젝트의 애정을 조금씩 쌓으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각각 기여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판다스의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게 아니군요. 슬라이드 하나 더 있었네요. 네, 이거 왜 하냐?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합니다. 다른 그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가이드 같은 문서를 네이버나 뭐 깃허브에서도 만들어서 공개를 최근에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되게 멋지게 다 이유를 잘 설명해놨어요. 버그가 있는 거를 수정해서 다들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아니면 나만 고쳤다가 원래 소스가 업데이트 되면은 예전에 고쳤던 거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또 같은 문제를 밟으니까 수정을 하자. 아니면 유명한 프로젝트에 계속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으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이제 구직할 때도 좀 편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 뭐 그런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좋아서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고 그리고 그 판다스 책을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번역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판다스에 대해서 사실 애정이 있지는 않았고 번역을 하고 나서 그 판다스 만든 웨스 맥킨이라는 친구랑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코드 기부를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랑만 친해지고 좀 그래서 애정 표현으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라도 컨트리뷰션을 하고 나면은 깃허브에서 댓글이나 이런 걸 달 때 여기 보시겠지만 오른쪽 끝에 컨트리뷰터라고 딱지가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탐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보면은 전체 지금 코어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머지 권한이 있는 사람은 17명밖에 없어요. 17명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2.0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2.0에서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2.0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은 6명 정도 그렇게밖에 없는데 깃허브에서 보면은 전체 컨트리뷰터 수가 9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이걸 체크를 못 하고 있다가 발표 장표 준비한다고 보니까 90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비슷한 주제로 다른 데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프로젝트 소개하면서 그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5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400명이 갑자기 는 거죠 컨트리뷰터가. 그리고 이게 그 이 컨트리뷰터가 갑자기 늘고 있는 게 프로젝트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버그를 많이 밟아서 고치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판다스가 특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최근 파이썬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컨트리뷰터들에게 되게 진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쉬운 이슈는
해결 안 하고 놔둬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찾아서 하게. 그리고 오타 같은 것들도 발견돼도 그냥 놔둬요. 누군가 찾아서 첫 PR로 올리게. 그리고 컨트리뷰션 하는 가이드 문서에 대해서도 실제 도큐멘트 문서만큼이나 공을 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Git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Git이랑 GitHub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GitHub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Git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브랜치 어떻게 머지하고, 뭐 스쿼싱하고, 뭐 그런 것들, 복잡한 얘기들 하나하나, 그 개발자들은, 매일매일 개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거 설명하기 되게 짜치는데도 되게 친절하게 문서를 잘 써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잘 만들어 주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해보면은, 이거 한번 맛을 보면은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엄청 막 고생하면서 기여를 하는데, 한번 맛을 보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럼 첫 번째 PR을 했으니까 두 번째 PR을 뭘 할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게 되고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스타를 찍으셔야 돼요. 꼭 찍으셔야 돼요. 스타를 안 찍으시면은 네, 좀 많이 서운하니까 스타를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스타를 꼭 반드시 스타 먼저 제일 먼저 찍으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여할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네 가지 크게 나눴었는데, 그 중에 기부, 가장 쉬운 방법 기부는 넌포커스라고 파이썬 쪽, 파이썬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데이터 과학 쪽 프로젝트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후원해주는 재단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그 프로젝트들을 펀딩을 애들이 많이 해주죠. 펀딩을 많이 해주는데, 이 단체로 기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각각 프로젝트를 콕 집어서 난 이 프로젝트에 기부하겠어라고 기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판다스가 원래 좀 이미지가 커서 가운데 저렇게 들어있고,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저도 이거 사실 다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모르는 것들이 하나씩 막 추가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넌포커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넌포커스 링크에서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콕 집어서 작게는 뭐 10불, 5불 정도 기부를 하셔도 기분이 좋고요. 요거 월급날 하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고, 그리고 판다스는 따로 링크 따로 뺐는데요. 저 링크를 통해서 직접 판다스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자들한테 돈이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개발자들 스프린트 모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주로 개발 관련된 그런 미팅이나 행사나 컨퍼런스, 그런 것들 할 때 넌포커스에서 현금 지원을 하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당연히 투명하게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나갔고 하는 것들은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감사 표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나 판다스 정말 나 정말 이거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판다스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 정말 개발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나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문서화가 있는데요. 문서화는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영어를 그 동네 사람들만큼 잘 쓰지를 못하죠. 잘 쓰지를 못해서 멋진 문서를 쓰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할 생각도 없는 판다스 같은 프로젝트에서 뭐 다른 서비스들처럼 어떤 문구들 번역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판다스에서는 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진짜 문서화에 대한 기여는 도큐멘트를 잘 쓰는 것들, 그 정도인데, 이거 영어로 다 써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읽다가 설명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판다스는 아니 벌써 나왔나? 지금 0.21 버전이 RC 버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 내일 아마 릴리즈가 될 건데 0.21이고, 그 버전이 이제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달 단위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고요. 사실 뭐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첫 자리가 메이저 버전이라고 해야 되고, 중간 자리는 마이너 버전이라고 해야 되고, 세 번째 자릿수는 뭐 패치 버전이라고 해야 될 텐데, 판다스는 앞자리를 계속 고이고이 아껴두고 마이너만 계속 메이저 버전 올리듯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버전이 2달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2달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문서들을 다 커버를 다 못 하거든요. 그 옛날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사실 비슷비슷한 함수들은 복붙해서 쓰다 보니까 수정을 참 미처 못해서 두 개의 설명이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자주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문서 읽으시다가 발견하면은 바로 그 즉시
GitHub으로 가셔서 스타를 먼저 찍으시고 포크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PR 제목에 뭐 프리픽스로 DOC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저희 관례인데 이렇게 문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처음 PR 보내실 분들은 밑에 제가 꿀팁이라고 썼는데 GitHub에 가시면 미스 스펠 체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거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가면은 미스 스펠링스라고 해서 패키지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얘가 무려 오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가 그 리스트럭처드 텍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판다스는 그 파일들만 싹 파인드 하신 다음에 미스 스펠링에다 딱딱 넘기면은 오타가 몇 개 나와요. 제가 아까 방금 저기 뒤에서 해봤는데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스타 먼저 찍으시고 요 미스 스펠 체크해서 한번 첫 PR 머지되고 컨트리뷰터 딱지를 받는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슈 리포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개발을 계속할 때 뭘 개발해야 될지를 쌓아놓는 거니까. 여기 뭐 버그 리포트나 호환성 문제나 아니면 성능 이슈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리포트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기능 개선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이슈 리포트를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되는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딱지가 있는데 그 딱지가 자주 붙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올리실 때는 이미 비슷한 이슈가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완료가 돼서 다음 버전을 기다리면 되는지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하시고 리포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써진 이슈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은 뭐 코드 샘플에서 뭐 어떻게 해서 문제를 재현한다, 뭐 문제 설명도 따로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기대되는 출력 결과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판다스랑 판다스 넘파이랑 여러 가지 패키지들 쓰고 있잖아요. 그런 전체 패키지들에 대한 세세한 버전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리포트를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슈를 잘 해주는 게 아니라 템플릿이 있어요. 이슈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슈 템플릿을 보면은 딱 정말로 재현 가능한 코드 샘플은 여기 쓰세요. 문제 설명은 여기다가 써주세요. 뭐 정상적인 결과는 여기다 써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다스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함수일 텐데 show 버전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쓰면은 판다스 버전뿐만 아니라 판다스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패키지들의 버전, OS 버전 뭐 이런 것들 다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같이 포함해서 이슈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 이슈를 쓰면은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빈칸만 딱딱딱 채워서 이슈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이슈 프리픽스 정해놓고 쓰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슈 너무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요 컨트리뷰팅 가이드, 이슈 생성 가이드 같은 거 안 읽고 스킵하고 이슈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슈 프리픽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영어로 그냥 세 글자로 줄여놓은 거죠. 네. 요것도 컨트리뷰션 가이드에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뭐 이슈도 올리고 돈도 냈고 문서도 바꾸고 이슈도 생성했는데 코드 변경을 이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다스는 이제 파이썬이랑 사이썬 그리고 C 이렇게 세 가지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꼭 필요한 부분은 사이서나이즈해서 사이썬으로 작성이 돼 있고요. 사이썬은 파이썬이랑 C랑 뭐 중간에 있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파이썬처럼 작성하면은 C 코드가 나오는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C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이썬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코드가 작성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파이썬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이슈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it과 GitHub에서 그 오픈소스가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 변경을 하기 전에 내가 밟은 버그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가서 스타 찍으시고 이슈가 이미 리포트가 된 게 있는지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없으면은 이제 yes 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 잡았다 아싸 하시고 바로 그 즉시 이슈를 생성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버그를 밟고 이슈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도전이라서 빨리 움직이시는 분이 PR을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PR을 그 템플릿에 맞게 딱딱딱 채우시고 마지막에 한 줄만 써주세요. 내가 볼게. 내가 볼게 하고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찜을 해놓은 거예요. 그 버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이슈 리포트를 하러 왔다가 다른 사람이 리포트 올렸고 그 사람이 리포트만 올린 게 아니라 내가 볼게 라고 마지막에 썼으니까 그러면 예의상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슈는 이 버그는 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 리포트를 먼저 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이슈 리포트를 할 정도로 뭐 버그를 찾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막연히 막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막연히. 그럴 때는 이슈 헌팅을 해야겠죠. 이슈 헌팅을 할 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기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슈에 딱지들을 붙여놨어요. 레이블을 여러 가지 나눠서 쓰고 있는데 그 이슈 딱지 중에 얼마 전에 최근에 생긴 굿퍼스트 이슈라는 딱지가 있어요. 요걸로 이슈를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컨트리뷰터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쉽고 노력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이해가 없어도 되는 그런 이슈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검색해 보셔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골라서 다른 사람이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슈 코멘트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뭔가 미개척 이슈다 하시면은 바로 잡아서 내가 할게 역시 쓰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것들 여기는 다 선점당해서 볼 게 없어 따로 찾아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놨는데 난이도별로 또 딱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노바이스가 좀 쉬운 거겠죠.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슈를 구분을 해놨고요. 그다음 노가다성이 짙은 그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안 어려운데 시간을 겁나 투자해야 되는 노가다 이슈들은 에포트 하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저먹기 PR은 난이도가 쉽고 노가다가 아닌 이슈들을 찾으시면은 쉽게 기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말고 나는 정말 좀 짜릿한 걸 원한다. 난 정말 짜릿한 컨트리뷰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로 딱지가 붙어 있는 이슈들을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는 약간의 사이선이나 C 언어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코드 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엄청 완전 대격변을 해야 되는 변경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상 이점을 취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미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고 누락되는 그런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발굴해서 하시면은 작게는 뭐 서너 배부터 저는 옛날에 한 800배 정도 성능 개선을 한 PR을 건진 적도 있는데 그런 짜릿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자기를 좀 막 이렇게 막 굴리고 싶으신 분들은 멀티 인덱스나 리쉐이프로 돼 있는 이슈들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멘탈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원하시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사용할 때도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딱지는 여기 GitHub 링크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를 선택을 했으면은 포크를 해야겠죠. 뭐 여기 이쪽 GitHub에서 작업하는데 얼마나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스타는 꼭 누르셔야 돼요. 그 항상 내가 기여하는 프로젝트에는 여기 언스타라고 찍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스타를 찍었으니까 스타를 찍으시고 그다음 포크를 먼저 합니다. 포크를 해서 내 저장소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론을 해야겠죠. 그 원래 마스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스터가 아니라 그 원래 공식 저장소가 아니라 내 저장소에 있는 거를 클론해야 합니다. 그럼 난 내 거에서만 계속 변경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그거를 원본 저장소로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 저장소로 포크한 판다스 코드를 클론하신 다음에 업스트림 리모트를 그 공식 판다스 개발 저장소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내 레파지토리에서 작업하고 PR을 보내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막 코드를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개발 환경은 따로 있겠죠. 사용 환경이랑 개발 환경은 다르니까. 개발 환경도 저기 개발 환경에 필요한 패키지들 저렇게 requirements.underbar.dv라고 해서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것만 다 설치를 하시면은 개발을 바로 착수하실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나콘다 5.0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나콘다 5.0에서는 개발 환경 설치가 실패하거든요. 실패해서 이때는 그 아나콘다 패키지 찾는 채널을 콘다포지로 바꿔서 설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 4점대 마지막 버전인 4.4.0 버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판다스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아나콘다 다들 쓰실 것 같아서 아나콘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그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는 힘들기도 하고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아나콘다만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아나콘다 안 쓰셨는데 판다스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나콘다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실패하는 게 그 AWS 쪽,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쪽 파이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루기 위한 파이썬 패키지 중에 보토라는 게 있는데, 보토를 모킹하기 위해서, 테스트에서 모킹하기 위해서 모토라는 패키지를 쓰거든요. 근데 모토가 여기서 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개발 환경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그 개발 환경을 이제 전환하고 판다스 데브라는 개발 환경, 가상 개발 환경으로, 가상 환경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좀 버추얼 env, 콘다 env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환경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일단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선 코드도 있고 C 코드도 있어서 이거 컴파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빌드를 하면 이제 요 소스 루트 디렉토리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키시면 개발 중인 판다스를 인풋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show 버전스를 실행을 해보면 밑에 좀 잘렸는데, 좀 잘린 게 아니라 많이 잘렸는데 설치된 버전들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정식 릴리즈 버전, 공식 그러니까 오피셜 버전을 쓰시면 커밋이라는 항목에 아무것도 안 찍혀요. 그냥 none이라고 찍혀요. none이라고 찍히고 여기 밑에, 여긴 잘렸는데 밑에 가면 이제 판다스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설치되어 있는 판다스 버전이 나오는데, 빌드를 하시면은 지금 마지막 헤드 커밋 해시가 버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받아서 소스에서 빌드한 판다스를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시계가 없죠. 네. 자, 이제 빌드가 끝났고 임포트도 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 소스에서 이제 내가 코드를 바꿔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버그를 어떻게 찾냐? 이거는 컨트리뷰팅 가이드에도 잘 안 써 있고 사실 사람마다 다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때가 그 2014년인데 몬트리올 파이콘 갔을 때 여기 컨트리뷰터 중에 한 명 제프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노라이프로 그냥 판다스 매일 계속 24시간 계속 코멘트 댓글 달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걸 제일 처음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PDB는 파이썬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디버거거든요. 그 GDB 같은 거 혹시 써보신 분 계시면 사용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 느끼실 텐데, 코드를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 중간에 어떤 변수 값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다른 함수를 실행시켜 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디버거인데, PDB를 임포트를 하시고 원하는 지점에서 set trace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면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그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면 실행이 멈추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요. 그럼 거기서 다음 줄을 실행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변수의 값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어느 타이밍에 뭐 변수 값이 잘못된다거나 예외가 갑자기 조건이 안 맞아서 빠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범위를 좁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범위를 좁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된 거니까 왜 이게 이렇게 변했는지 또 다시 거꾸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세트레스를 뭐 어디 한 군데 걸어놓고 계속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트레스 다시 지우고 다른 데 집어넣고 또 실행되는 거 보고, 그렇게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PR 기본
지금 판다스에서 PR 기본 조건에 테스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코드를 변경했으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추가를 해야 돼서 테스트 모아놓은 디렉토리에 가서 테스트가 이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거기서 관련된 파일을 다른 테스트를 참조하셔서 함수로 테스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때 그 테스트를 어떻게 작성할지 제가 그때는 테스트를 잘 안 짜던 시기라 좀 막막했었는데 이슈에 보면은 재현 가능한 코드들 있잖아요. 그 코드들 재활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테스트할 수 있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처음 만들었던 아니면 헌팅했던 이슈 번호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내 코드를 계속 테스트해보고 내 코드가 문제가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전체 테스트를 돌려서 내 코드가 다른데 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스타일도 확인을 해야죠. PPA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커밋 만드시기 전에 지금 디프랑 비교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저 가이드 잘 따르고 있는지 플레이크헤드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고 커밋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올리면은 CI에서 그냥 빌드 페일로 걸리거든요. 빌드 페일로 걸리면 판다스는 트래비스를 쓰고 있는데 오픈소스 버전이니까 빌드 되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이게 PR 보내고 나서 막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던데 그럼 기다려서 이제 녹색이 떴나? 그럼 가서 머지 권한 있는 친구한테 지금 녹색 테스트 다 통과했다고 빨리 머지 시켜줘 하고 댓글을 달아야 되나 하고 갔는데 테스트 페일돼 있으면 테스트는 통과했고 그래서 스타일이 페일돼 있으면 빡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린팅을 하셔서 올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What's New에다가 다음 릴리즈 노트에 들어갈 이 변경에 대해서 직접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릴리즈 노트를 쓰거든요. 뭐 버그 수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밑에 보시면 그 쓰는 항목이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셔서 이슈 번호랑 이슈 제목 정도 해서 이 버그 수정됐다 이렇게 쓰시고 릴리즈 노트에 그러면 이제 다음 릴리즈 노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로컬에서 커밋을 뭐 하나에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쪼개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걸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커밋이 많으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커밋을 뭐 리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스쿼시 여러 커밋을 하나로 합치는 스쿼시에서 하나의 커밋 정말 커밋별로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면은 하나의 커밋으로 스쿼시를 하셔서 내 저장소로 먼저 푸시를 하시고 GitHub 웹페이지에서 플리캐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플리캐스트에서 뭐 체인지된 것들 뭐가 있고 뭐 남기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이슈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 쓰셔서 발사를 하시면은 PR이 그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뷰를 그러니까 머지 권한이 있는 사람은 17명이긴 한데 사실 실제로 막 리뷰하고 해주는 사람들은 두어 명밖에 없어요. 두어 명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그 아나콘다 아까 말씀드린 아나콘다 만든 컨티너멜 아니지 회사 이름이 다시 컨티너멜 애널리틱스에서 아나콘다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판다스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풀타임으로 판다스 개발만 해요. 뭐 이제 아나콘다 그 회사 제품이 판다스를 쓰고 있는데 판다스의 버그는 곧 그 회사 제품의 버그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오픈 소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시간대가 보통 뭐 한 사람은 텍사스에 있고 한 사람은 샌프란에 있어서 시간대가 한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 있는 시간에 커밋을 보내면 한참 있다가 댓글이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프로브가 되고 어프로브가 바로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요. 제프라는 친구는 엄청 깐깐해서 막 리뷰를 되게 깐깐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뭔가 배움받는 고수에게 뭔가 내공을 하사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좀 짜증납니다. 그냥 뭐지 해주면 될 걸 너무 막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잘 그 타이밍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아는 친구도 주피터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힘들게 PR을 보냈는데 계속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계속 말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지쳤어요. 그 뭐지 나 몰라 배째 그러고 지지 안 된 상태로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큰 허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잘 참고 넘어가시면 컨트리뷰터 딱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면은 좀 더 쉽잖아요. 먼저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은 좀 더 쉽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스프린트라고 이번에 파이콘 우리 작년에도 파이콘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스프린트 계속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데 스프린트에 오시면은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다 같이 모여서 이슈를 빨리빨리 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화이트보드에 잘려서 뭐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그날 해결했던 이슈 번호들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스프린트를 파이콘에서만 하면 막 1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막 1년씩 기다리는 거 너무 좀 애틋하고 좋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막 그래서 좀 자주 좀 하고 싶어서 그 페이스북에 그 박현우님이 뭐 스프린트 정기적인 스프린트 모임 하고 싶다 뭐 그런 글을 쓰셔서 그걸 해보자 그래 제가 댓글 단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떡밥을 던져 놓고 독일로 도망갔다가 최근에 이제 오셔가지고 다시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그 게시물 올라오는 거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요. 스프린트 많이 해서 사람들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타 읽을 거리는 하나는 깃허브에서 만든 오픈소스 기여하는 방법 가이드 링크고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쓴 거 네이버에서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쓴 오픈소스 가이드랑 마지막은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컨트리뷰션 가이드 문서 링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발표 일단 여기까지고요. 시간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해주시는 분 선착순 두 분한테 책을 드릴게요. 저는 앞에 다른 분들 계속 뭔가 자꾸 선물을 주시길래 네, 뭐 이런 걸 다 들고 오셨지? 나 스티커밖에 안 들고 왔는데 그랬더니 밑에 책이 있네요. 그래서 네, 먼저 네. 처음으로 컨트리뷰션 할 때 되게 예, 가장 처음으로 컨트리뷰션 할 때 되게 진입 장벽 높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뭐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저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았던 건 저 자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코드를 포크해서 이제 클론한 다음에 코드를 다 하나씩 다 읽었어요. 이걸 다 이해해야지 뭔가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드를 하나씩 다 보는데 그리고 그때는 사이선은 C는 사실 자신이 있었는데 사이선은 또 처음 보는 거고 근데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니까 코드도 잘 안 읽히고 그래서 일단 코드를 다 이해해야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보는데 그게 사실 더 진입 장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혼자 고생하다가 그 스프린트 가서 그 컨트리뷰션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는데 내가 이 이슈를 하고 싶다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했더니 와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PDB 세트 트레이스 그거 그냥 트레이스백 나온 것 중에 적당한 데 가서 찔러놓고 하나씩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지 의심이 들었지만 다 몰라도 되더라고요. 다 몰라도 돼서 하나씩 해보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부분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를 하고 나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리샘플 관련이었었던 것 같은데 리샘플 코드를 한번 봤잖아요. 그걸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다음 이슈는 또 리샘플 관련 이슈만 찾게 돼요. 리샘플 이슈를 찾아서 하다 보면 거기서 점점 이해가 더 많아져서 다른 것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주로 보는 거는 리샘플이나 퍼포먼스만 보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저도 가서 처음 보는 기분으로 코드를 보게 됩니다. 그냥 시작하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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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순서 까먹었어요. 네, 그 마이크 갈 동안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이번에 스프린트 파이콘 스프린트 할 때, 네, 파이콘 스프린트 할 때 그때 이틀 동안 했는데 그때 처음 오셔서 이슈 처음 보고 작업해서 머지된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네, 네, 그 한글 문서 쪽을 기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네. 장고 쪽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만든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한글 문서를 올리게 되면은 그걸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다스는 일단 번역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장고 같은 경우는 장고 잘 모르겠네요. 장고는 뭐 PO 파일 같은 거 수정해서 올릴 거라고 그냥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한글 모르니까 네.
그냥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믿고 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개발 초보들은 사실 GitHub를 별로 쓰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오픈 소스도 뭐 처음에 개발 서적만 보고 하니까 뭐 별로 GitHub를 볼 겨를이 없는데 네. 저 같은 개발 초보가 어떻게 GitHub를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뭐 쉽게 설명하고 있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무슨 행사 준비하면서 Git 사용법이랑 GitHub 사용법 같은 거를 발표할 사람 찾는다고 하셔서 저는 그거를 왜 발표할 사람을 굳이 찾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니즈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뭐 누가 혹시 다른 분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비슷한 고민했다가 뭐 네? 유튜브에 강의가 그 두 분 네 따로 끝나고 네 같이 얘기하시면 유튜브에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마이크 네, 저희 판다스 정말 잘 쓰고 있고 그 책 번역하신 것도 정말 잘 보고 있는데 네 방금 발표하시다가 2.0이 뭐 거의 천지 개벽 수준으로 바뀐다고 하셔서 네. 혹시 바뀌는 뭐 특징이나 아,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그 사용하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는 걸 다 바꾸게 되면은 그런 그 나쁜 놈이죠. 근데 그래서 사용성은 바뀌지 않을 거, 사용 그 하는 인터페이스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내부 구현이 C++로 다 새로 쓰고 있어요. 새로 쓰고 있고 다른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른 뭐 얘기하고 있는 뭐 사이킷 같은 데나 뭐 그런 데서도 판다스를 내부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파이썬만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들 간에 통신하기 에러가 좀 있어서 리판다스라고 해서 그 C++로 라이브러리를 따로 만들고 그럼 그것들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가져다가 쓰게 그러니까 판다스 내부에 있는 자료 구조들 바로 직접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위에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지금 쓰는 거랑 다름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2판 지금 나왔어요. 책 2판 네, 원서긴 하지만 2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직접 이제 코드를 수정해서 플리캐스트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그 플리캐스트를 보낼 때 그 테스트 만약에 코드를 수정했다고 하면은 그 수정된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혹시 그 거치는 테스트 내용들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수정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은 미리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 어떤 테스트를 거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혹시 특정 문서라든가 그런 데 적혀 있나요? 어떤 테스트 지금 제가 커버리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버리지를 막 이상적으로는 100%까지 올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 코드를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설계한 의도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외가 올라와야 되면은 예외를 올려주는지, 아니면 이 값이 나와야 되면 이 값을 뱉어주는지, 리턴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듈별로 테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코드가 이제 정상 동작할지를 보고 있고요. 어떤 테스트가 있냐,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기능들을 다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API에 있는 기능들 다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테스트를 안 짜봤을 때는 테스트 작성하는 게 이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뭐 감이 안 와서 보니까 이슈 보면은 에러가 되는 상황에 대한 코드가 있고 그럼 이 코드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른 테스트가 뭐 코드가 엄청 복잡하지도 않아요. 되게 간단하고 파이 테스트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없으셔도 다른 테스트 코드 보시면은 아 이렇게 짜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더 없나요? 끝.
질문 신가요?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제가 스티커를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파이썬 3 스티커고 하나는 PSF 스티커고 그리고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라스틱 스티커가 이만큼 있어요. 네. 저는 엘라스틱을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앞에 둘 테니까 필요하신 만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엘라스틱 이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 스티커인데요. 뭐 남의 회사 스티커 붙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빈칸이 있어서 뭔가 좀 메우고 싶으시면 요 회사 이름 모양을 자르고 로고만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그냥 나름 이쁘거든요. 네. 이렇게 앞에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감사합니다.